이제 델타 결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결선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뭐 이런 식으로 코일이 감기는 거죠. 여기도 A, B, C 자,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델타 결선 특징 앞에서 했었죠.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상전압, 선전압이 선전압은 뭐와 같습니까? 상전압과 같다 그랬죠. 페이지의 뜻이죠. 상. L은 라인이고 그 다음에 전류가 있었죠. 선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상전류에 얼마큼? 루트 3배만큼 차이 나죠. 루트 3배만큼 크다. 이런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요게 각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각도가 마이너스 30도다. 일단은 요 내용을 주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다. 뭐 기초적인 기본적인 거니까 기억을 하시고 앞에는 잘 아는데 요 각도 마이너스 30도라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델타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델타 결선의 장점은 뭐냐? 첫 번째 제3고조파죠. 이거 안 좋은 거죠. 제3고조파가 요게 델타 결선 내에서 순환합니다. 3고조파가 순환한다. 순환하기 때문에 파형의 왜곡이 없다. 파형이 좋다는 얘기죠. 파형이 왜곡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정연파, 올바른 정연파가 유기된다는 얘기죠. 정연파. 깔끔한 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여기 이제 V결선이 가능하다. V결선이 가능하다. V결선이 가능한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변압기 두 대, 한 상이 고장 났을 때, 그죠? 한 개가 고장 났을 때 변압기가 두 대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3상이죠. 3상 운전이 가능하다. 3상이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V결선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포인트는 3상이 운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V결선 자체가 이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3상이 운전이 가능하다. 임시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선전류죠. 아까 얘기했죠. 상전류의 몇 배? 루트 3배가 된다. 루트 3배. 그렇죠.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 그래서 대전류를 얻을 수 있다. 대전류에 좋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단점들이 있죠. 단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단점은 뭐냐면 비접지 방식이죠. 이 델타는 비접지 방식, 접지를 안 하는 거죠. 뭐 비접지 방식이기 때문에 그 이상전압 쉽게 해서 뭐 지락이죠. 지락 고장 이런 거에 검출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감지하려 그러면 계전기죠. 계전기로 동작시키는데 이 계전기 동작이 불확실하게 된다. 확실하게 흘러줘야 되는데 접지측으로 흘러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권수비가 다르면 권수비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순환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순환전류. 당연히 변압기는 권수비가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델타에 있을 때 서로 코일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임피던스도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권수비가 다르면 안 돼요. 세 번째는 각상의 임피던스가 다르면 안 된다. 부하에 이제 어떻게 돼요? 불평형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죠. 그냥 코일이 세 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묶였을 때 델타란 얘기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언급한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게 다 델타란 얘기, 델타. 어? 델타로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요게 이쪽이 델타가 되려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연결을 해야 되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나머지 이렇게 연결하면 델타잖아요. 이게 델타가 되는 거죠. 이 선을 저쪽으로 뽑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쪽에 뽑고 여기도 그럼 세 가닥이죠. 그리고 이쪽에도 우리는 감극선이니까 플러스는 플러스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연결하고 요거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럼 환상결선 델타가 되죠. 이렇게 세 가닥을 뽑는 거죠. 이런 형태로 연결했을 때 델타 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 드렸던 게. 그럼 이번에는 Y 결선을 보죠. 우리가 보통 델타 결선의 뭐 장단점, Y 결선의 장단점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는 델타인 경우, Y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왜? 변압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가 있으면 나가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의 결선이 델타고 델타란 얘기죠. 이쪽의 결선이 Y고 이쪽이 Y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게 TR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변압기. 여기 한 통이 돼. 변압기 통.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Y 결선의 장단점, Y의 장점, 단점,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방금 얘기 드렸듯이 자 1차가 이렇게 있고 자 2차 측에 이렇게 있으면 둘 다 Y로 한다는 얘기죠. Y로 한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감극성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또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끼리 연결하죠. 마이너스끼리. 그럼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표시할까요? 마이너스 여기 여기니까 마이너스끼리 세 개를 연결을 해야 되고 나머지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죠. 여기 하나 나가고 여기 하나 나가고 여기 하나. 그러면 L1, L2, L3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아래쪽에도 마이너스끼리 연결해야죠. 마이너스는 여기니까 세 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뒤 중성선에는 접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는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외함이 있으면은 외함에도 접지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이런 형태죠. 이게 이제 Y가 되는 겁니다. 요 Y에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Y의 장단점은 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 좋은 점. 장점은 첫 번째로 중성점 접지되죠. 중성점을 접지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이상전압 발생할 경우 요거를 감소시킬 수 있다. 요 Y에서 땅 쪽으로 뽑아내 버리는 거죠. 그죠? 이상전압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수용과 쪽으로 이렇게 간 다음에 이쪽에 실려가지 않고 이쪽으로 타고 가지 않게 그죠? 이쪽으로 빼내 버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상전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두 번째. 근데 이상전압이 발생하면 이쪽으로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검출기를 달죠. 검출. 그래서 지락고장 검출이 가능하다. 지락고장 검출이 용이하다. 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호 계전기가 확실하게 동작한다. 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 하나를 더 들면 뭐 뻔하겠지만 어떻게 돼요? 선전압이 상전압이 VP의 루트 3배만큼 된다. 자, 이런 관계죠. 그래서 이건 앞에 이제 했던 거고 이미 우리가 다 다뤘던 얘기입니다.
필기할 때도 1차 시험에서 다 했던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단점도 있겠죠. 단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단점들이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이 제3고조파 나왔죠. 제3고조파 순환전류가 흐르는 폐회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델타처럼 이렇게 생겨서 요 내에서 도는 이런 폐회로, 갇힌 회로가 없기 때문에 Y는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나가버리기 때문에 외형파가 발생합니다. 외형파 발생한다. 이게 뭐 전파 장애라든가 등등 이런 걸 안 좋은 악영향을 주는 것들이죠. 외형파가. 그러니까 정연파가 아니고 외형파. 그런 얘기 찌그러진 정연파는 이제 깔끔한 거고, 이게 찌그러진 것들이 여러 가지 고조파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성점 접지 시 뭐가 통신선 유도장애,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유도장애, 통신선 유도장애를 크게 일으킬 수 있다. 그 이제 지락, 뭐 영상분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유도장애하고 관계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부하가 불평형 시, 부하 불평형 시 뭐가 발생해요? 중성점 전이가, 중성점에 전압이 뜬다는 얘기예요. 중성점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찍어보면 거의 뭐 중성점이 제로가 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이 관련된 식도 좀 알아주면 좋겠고요. 이 식도 한번 써보고 가도록 할까요? 중성점 잔류 전압식. 자, 이게 어떻게 되는가? 보통 뭐 EN이라고 표시를 하죠. 중성점 잔류 전압식. 콘덴서 하면서 나오는 식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볼까요? 자꾸 이게 나옵니까? 자, 이렇게. 여기다가 CA에다가 CACB, CB에다가 CBCC, CC에다가 CCCA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CA, CB, CC 여기다가 곱하기 2가 되죠. 이렇게. 이게 지금 칸이 모자라네. 자, 이쪽에다 오른쪽에다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대지전압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공식까지 알아두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요 2인데 2 값인데 이걸 이제 상전압이라고 이제 보셔도 되죠. 뭐 이렇게 편의상. 그래서 선전압이 지워지면 루트 3배로 나눈 값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평형이다. CA, 그러니까 CA, CB, CA, CB, CC다. 그러면 여기 평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중성점 전압은 제로가 되죠. 전류 전압은 제로가 된다. 그러니까 요게 CA하고 CB하고 같다는 얘기, 요거하고 같다는 얘기네요. 그럼 두 개 빼면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로가 되죠. 그럼 위에가 전부 다 제로가 되니까 결국은 답이 이 자체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중성점에 EN의 전압이 제로가 돼서 안 뜬다는 얘기. 실제로는 뜹니다. 거의 다. 여기서 이제 C는 정전 용량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전부 다 정전 용량이 돼요. 정전 용량이 같으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압이 안 뜬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조금 남았는데 좀 더 쉬시겠다 하겠습니다. 뭐 영상 보시는 데 따라 그 좀 끊고 계속 하실 분들은 다음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